요즘 이혼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그 폐해로 그 남겨진 자식들이 문제죠. 그래서 어제도 인터넷을 보니까 전처 자식을 갖다가 새로운 새엄마하고 그리고 친아빠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애를 갖다가 괴롭혀서 죽도록 한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게 막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법보시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여자들이 이혼하면은 자녀는 되도록이면은 여자가 키워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영향이기도 하고 또 선진국의 폐해이기도 하고 또 뭐 자유민주주의 또 개인주의 이런 게 종합돼 가지고 이 선진국을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헤어지는 부부도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은 그 이혼하는 사이에서 남겨진 자식이 가장 충격이 크겠죠. 진짜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은 부부끼리 자식을 갖다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대개 뭐 엄마가 데려갔죠. 그리고 좀 사는 집과 뼈대는 집안은 남자들이 애를 키우고 여자들은 그냥 뭐 알면모로 쫓겨나고 이랬는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하면은 애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재혼하는데 일단 걸림돌이 되고, 두 번째는 또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또 기숙을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애 키우는 게, 혼자서 애 키운다는 게. 그래서 아빠도 안 맡으려고 하고 엄마도 안 맡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왜 그 이혼 법원 앞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대요. 이제 이혼 법정에 나가지고 애가 이제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엄마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싫다 그러고, 너가 아빠한테 가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가니까 싫다 그러고 엄마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 막 애가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막 자지러지게 막 울고 어쩔 줄을 몰랐어. 그래도 애 엄마 아빠는 그 애를 놔두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일이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키우면은 되게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여자는 자식을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데 특화되어 있죠. 근데 또 뭐 여자가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이혼하면은 자식을 잘 안 돌보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키우는 게 맞고, 그래서 다 판결도 또 웬만하면 여자가 키우도록 판결도 해주죠. 근데 아버지가 키울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딸일 경우에는 이 성추행과 성폭행이 일어나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이 성욕이라는 게 여자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발적이고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뭐 짐승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 언론 방송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아들인 경우에는 아버지에 의한 폭행이나 학대가 또 일어나죠. 그런데 일어나는데 또 남자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자식을 갖다가 막 제대로 돌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근근히 뭐 이렇게 저렇게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남자가 재혼을 해서 새엄마가 들어오면은 거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라는 시기 질투가 또 엄청나죠. 그리고 자리가 사람 만들죠.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보면은 전체 자식을 갖다가 뭐 시기 질투하고 학대하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친아버지니까 새로운 새엄마, 새로 재혼한 여자가 자기 친자식을 학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뭐 폭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걸 다 막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막고 동조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계모면은 아버지 친아버지도 계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여자 따라갑니다. 여자는 자식 따라가지만 남자는 여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후처가 망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처하거나 이혼해서 남자가 늙어서 재혼을 하면 자식들이 반대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새로운 여자가 들어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배후 조정해서 자식들하고 싸움도 일으키고, 또 재산을 갖다가 거의 다 또 같이 해서 자기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또 돌려놓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남자는 젊거나 늙거나 자식 편은 안 됩니다. 자식을 안 따라갑니다. 여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시 여자한테 남편을 택할 거냐, 자기 자식을 택할 거냐 그러면은 여자는 자기 자식을 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는 자기 몸에서 난 제2의 자기고 또 임신과 양육에 특화되어 있죠. 근데 남자는 마누라하고 자식 중 극단적인 상태에서 누구 하나를 선택하느냐 그러면은 자식을 버리고 마누라를 선택합니다. 여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 여자가 따라가게 돼 있고 씨 뿌리는 데 특화되어 있죠. 그에 대해서 주역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 남자, 여자, 자식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자식은 여자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자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남자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남자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 반대로 화살표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선을 갖다가 한쪽으로만 묶어 놓으면 안 되겠죠. 위에서 밑으로도 묶어 놔야 이게 튼튼하더라. 하늘은 누구한테 매여 있는가 하면은 사람한테 매여 있습니다. 남자한테 매여 있어요. 또 남자는 누구한테 매여 있느냐? 여자한테 매여 있습니다.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여자는 또 누구한테 매여 있나? 여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약삭빠르고 교활해도 자식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도 묶어놨고 위에서 밑으로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자식을 갖다가 매여 있고 자식을 따르지만, 남자는 누구한테 매여 있고 누굴 따르나? 여자를 따릅니다. 여자를 따르기 때문에 엄마가 계모가 되면은 친아빠도 계부가 된다,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처가 망치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자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한테 자식은 자기 제2의 자기고 여자는 임신 양육에 특화되어 있죠. 남자는
씨 뿌리는 게 중요하죠. 씨 뿌리는 그 중요한 뭡니까? 여자가 더 중요하죠. 자식은 남자 입장에 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바로 붙어 있는 거고 자식은 한 다리 건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남자 입장에서 중요하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씨 뿌릴 상태 이 여자한테 더 중요하다. 여자가 더 중요하더라. 인도 속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자 머리카락 한 올로 코끼리를 잡아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머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갖다가 좌우로 움직이고 뭐 상으로 움직이는 누굽니까? 목이 머리를 움직인다 해놨어요. 머리는 남자를 이야기하고 머리는 목은 여자를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기는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자라는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 그러죠. 자, 왜 계모가 들어오면은 친아빠가 자기 친자식들 편 안 들고 새로 들어온 여자 그 편을 들어서 같이 자식을 갖다가 꼬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같이 연합해서 죽이는가 폭행하고 죽이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알겠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또 철도 없죠. 지도 철도 없는 게 누구를 키웁니까? 또 짐승이 가깝죠. 이런 남자한테 자식을 맡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집이 진짜 뭐 재벌이 되든가 그 정도 같으면 자식을 남겨두고 와야 되죠. 내가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 재벌 집에 남겨두는 게 그 재벌 그다 물려받죠. 물려받고 결국은 자기가 여자가 낳은 자식이 물려받고 여자가 낳은 자식이 결국은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아버지지 참 속된 말로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아버지지 아버지는 필요 없죠. 필요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은혜는 있어도 아버지 은혜의 노래는 없어요. 남자들이 섭섭해서 하도 하니까 어버이 뭐 은혜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지. 부모 원정경에도 어떻습니까? 다 엄마에 대한 걸 이야기해놨죠. 남자들이 전쟁터에 추구하면서 마지막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엄마하고 주고 가자. 그래서 남자 집이 재벌이 아닌 이상 여자가 데리고 나와서 키우는 게 맞다. 그래야 남자에 의한 딸내미 같으면 성추행, 성폭행, 또 아들 같으면은 폭행이나 학대, 또 이 남자가 재혼을 해서 새로 들어온 여자 그냥 계몽하고 합쳐서 자기 친자식에 대해서 성추행, 성폭행, 폭행, 학대, 살인 이걸 갖다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야기를 들으세요. 나도 뭐 건강이 좋지 않은데 지금 힘을 짜내가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요새는 그런 게 좀 드물지만 옛날에는 못 살고 이러면은 또 뭐 이혼하거나 그러면 애를 갖다가 촌에 있는 애를 갖다가 뭐
대도시에 유학 보내고 이러면 친척집에 맡겼죠. 그럼 친척집에 맡기게 될, 불가피하게 맡겨야 될 경우에 누구한테 맡기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계보다는 모계에 맡게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게 이모입니다. 이모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모계에는 누구 있습니까? 외삼촌, 외삼촌, 외숙모. 세 번째는 누구냐? 부계 중에 고모, 여자. 네? 네 번째는 누구 하면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남자 형제, 남편의 남자 형제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북에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수성에서 온 여자 이야기하듯이 북이라 하는 것은 남자는 뭡니까? 투쟁이고 전쟁이고 객관적이죠. 싸움이고. 근데 목에는 어떻습니까? 목에는 사랑이고 인내고 또 주관적이고 감싸 안는 거죠. 평하고. 그래서 부계보다는 모계가 좋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부계는 모계든지 얘기 나다고 치면은, 내가 남자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의 생각이 들어서 그 조카들한테도 남자처럼 대하고, 이게 애 엄마가 목에 여자 같으면은 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여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카들도 여자 대하듯이 대합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북에는 투쟁이고 경쟁이고 뭐 이성적이고 막 이렇죠. 뭐 객관적이고. 근데 목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이고 인내고 평하고 감싸 안고 뭐 주관적이고 막 그렇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단 남편 친척한테 맡기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북이라는 거는 이렇고 또 남자 연상성상에서 그러니까 북에는 아버지 이혼했다 칩시다. 이혼했던 친척은 이 아버지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조카를 봅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카를 보더라. 자, 남자 형제한테 맡게 될 경우에 어떠냐? 큰아버지한테 작아버지한테 맡게 될 경우에 큰아버지는 작아버지는 지 남자 형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조카들도 이걸 기준으로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북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투쟁이고 경쟁이고 막 이렇다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를 키우는 것은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여자들이 키우죠. 뒷발에서 하죠. 근데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자기 조카하고 피가 안 섞였죠. 그게 잘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도 자기 남자 형제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투쟁이고 경쟁이고 남자 형제끼리 막 잘 지내는 경우가 없죠. 그 조카도 똑같이 그랬고. 그 다음 북위에서 고모 요게 참 요게 시누이죠. 못됐죠. 요게 시어머니보다 더 못됐죠. 그래서 고목할 때 고자가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그래서 조카들한테 이모들은 조카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랑을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언니 생각하고 여동생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고모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빠나 남동생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고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동생이나 그 언니나 여동생 같으면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목에는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를 감싸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남자, 즉 오빠나 남동생의 자식이니까 이 남자처럼 대한다, 이거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냥 고모들이 자기 이모가 됐을 때는 막 자기들 족하고 막 쎄쎄쎄하고 막 원숭이처럼 막 난리가 나는데, 자기 남동생 자식이나 오빠 자식들을 볼 때는 지도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가오시우려고 그러고 어젓하게 나오려고 그러고 막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막 티끌게 이야기하고 막 저거 자식하고 저거 오빠 자식이나 남동생 자식하고 막 비교하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거 조카나 막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막 남자처럼 막 음악이 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안 차죠. 그래서 이 부계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모계가 제일 좋은데 이모가 제일 좋습니다. 모계는 모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모가 있고 외삼촌이 있죠. 이모가 제일 좋아요. 이모는 어떠냐? 모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이고 인내고 포용이죠. 또 주관적이고 감성이고. 그래서 이모한테 맡겨놓으면은 자기 언니, 여동생 생각해서 그 모성애가 발휘되죠. 그 저거 죽은 언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죽은 여동생, 뭐 하여튼 이혼해가 몸 키우는 그 언니나 여동생 생각해가지고 그 모성애가 발휘돼가 애틋한 마음으로 갖다가 조카를 갖다가 끌어안고 감싸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요새는 그게 막아놨는데, 옛날에 뭐 고집도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이럴 때는 언니가, 시집 언니가 자식을 낳다가 죽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조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동생이 그 형부한테 그냥 시집 가가지고 조카를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 엄마도 부처님을 낳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부처님 엄마의 여동생을 갖다가 부처님 엄마로 이렇게 시집을 나가지고 키우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제일 좋습니다, 이모가. 그럼 또 모교 중에 뭐가 있으면 예삼촌이 있죠. 예삼촌도 생각해보세요. 예삼촌도 자기 남자 큰 형이나 남동생의 조카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로 대합니다. 남자의 이 연장선상에서 부계의 특성이 나와요. 투쟁, 경쟁, 막 시기질투 이런 거, 막 싸움 이런 게 나옵니다. 객관적 뭐 이런 거, 음악에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있는데, 이게 외삼촌이 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의 자식들이 여보고 외삼촌이라 하죠. 그러면은 이 남자지만은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모계의 마음이 나오더라. 모계의 마음이. 이해하시겠어요? 내 누나나 여동생의 자식이죠. 그럼 남자지만은 모계의 마음이 나오더라. 그럼 모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이고 포용이고 감성이고 그러나르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삼촌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 시누이들이 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이제 외숙모가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성, 이게 여자니까
남편의 누나거나 여동생의 자식이니까 이 모계가 이 발현이 돼요. 그리고 여자는 또 남편에 따르죠. 남편이 또 이렇게 조카를 갖다 살겠게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상하게 큰 엄마, 작은 엄마는 조카한테 티끌게 하지만은,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예수모는 조카한테 큰 엄마나 작은 엄마하고 다르게 살갑게 하는 편입니다. 정을 갖다가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다가 뭐 자기가 죽거나 안 그러면은 뭐 이혼을 하거나 어떻게 했든 간에 정 키울 형편이 안 되고 친척한테 맡겨야 된다면은 부계는 되도록 피하고 모계 쪽이 좋다. 모계 쪽이 또 누가 이모가 제일 좋고, 두 번째 예삼촌. 이 모계 쪽에 없으면 형편이 안 됐습니까? 부계 쪽에 누가? 세 번째 고모. 네 번째 뭐냐? 그 삼촌들,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이쪽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나는 그 참 웃기는 게, 좀 더 강조하려고 그러면 이모들은 조카하고 막 서로 말 놓고 막 원숭이처럼 막 쎄쎄쎄하고 뭐 난리지기는데, 고모가 되면 조카한테 뭐 반남자가 돼가고 어젓하게 하려고 뭐 어찌 지적하려고 들고 티끌게 굴고 말도 삐딱하게 하고 뭐 남자처럼 어젓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무기 잡고 그래요. 뭐 자기 자식 있다고 막 조카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시기질투하고. 그거는 내가 이야기했죠. 자기 형제가 오빠냐 여동생이냐, 자기 그 조카가 남자 형제 사이에서 태어난 거냐 여자 형제 사이에서 태어난 거냐, 그에 따라서 남자 형제에서 태어난 것 같으면 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자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돼가 조카를 보고, 여자 쪽 형제가 자식 같으면은 이 모성애가 부계 쪽에 모성애가 발휘돼 가지고 조카들 그 연장선상에 본다 그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혼을 안 하면 좋은데, 뭐 인간사를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또 인간사가 아니죠. 근데 이혼도 이렇게 미리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대책이 있더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자, 결혼 전에 궁합을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다 그래도 좋은 게 별로 안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근데 나쁘다 하는 거 해가지고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팔자에 보면은 자기가 부부 사이가 나쁠지 이혼할지 사별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 팔자에도 그 보면은 부부 사이가 나쁠지 이혼할지 사별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자기 또 사주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으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거 잘 안 되죠. 결혼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거나 그러면은 자식을 작게 놓아야 된다. 꼭 보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많아요, 옛날부터.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이게 TV 제목이 인생 대학당이죠. 난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배부른 참 돼지가 되고 싶지.
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에 의해서 이색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데 나 지금까지 연구해도 그 답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은 자식이 귀하고 또 흥부같이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혼하는 것들이 보면은 자식이 그렇게 많아 옛날부터. 그러나 이게 아직 이유를 갖다가 내가 원인을 갖다가 아직 못 찾아냈습니다. 그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아직 또 나는 그 궁금해.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을 너무 많이 낳지 마라. 지금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그 정부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자식을 많이 낳을 게 아니더라. 그럼 자식이 뭐 하나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뭐 부담이 좀 덜하죠. 그 결혼 전에 이렇게 궁합도 보고 자기 사주도 보고 상대방 사주도 봐서 피하는 게 좋고 또 뭐 사람이 미리 알면 좋고 제때 알면 좋은데 항상 사람들은 버스 지나가고 나서 뒤에 알죠. 그러면 결혼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기 사주하고 그 상대방 사주를 보세요. 봐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혼수가 있거나 사별수가 있으면은 자식을 최소화하세요.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더라. 자, 오늘도 뭐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힘을 짜내가 이야기하는데 역시 같습니다. 역시 복과 인연이 있어야 알아듣고 듣는 기가 있어야 알아듣습니다. 복과 인연이 없고 듣는 기가 없으면은 나는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짜내가 이야기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생각하기는 그냥 저런 미친놈이 있나, 어디서 약을 팔아 어디서 선전선동을 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복과 인연이 있고 기 있는 자 들으리라.